김태현의 정치쇼 경제 끌어올려. 오블라디. 자, 오랜만에 합니다. 경제 끌어올려. 권혁중 경제평론가, SBS의 재희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저희 경제 끌어올려 하기 전에 속보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전 7시 30분쯤에 경북 고령군의 한 동물농장에서 기르던 암사자 한 마리가 우리에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국이 포획에 나섰다고 하는데 고령군 주민분들 주의 필요해 보이고요. 이게 얼마 전에 침팬지 2마리 탈출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자기 때문에 네. 맹수 아니겠습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은 경제 시간인데 이게 또 정치 아이템일 수도 있습니다. 잼버리 얘기. 하지만 저희는 경제 코너이기 때문에 네. 정책 이슈 빼고 이 영수증 한번 계산해 보는 시간이에요. 감사원에서 이 파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감사한다는 얘기도 있고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요구하고도 있는데 어쨌든 근본 핵심 문제는 돈 문제 아니겠어요? 돈 얼마나 썼냐? 누구 책임이냐? 요건데 오늘 그래서 저희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영수증을 좀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자. 네. 일단요. 이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게 2017년 8월이에요. 그때부터 6년간 행사 전에 일단 얼마 들어간 거예요, 돈이? 네, 이거는 기사들로 많이 나왔는데 예. 1,17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비가 302억 원, 지방비가 419억 원, 그다음에 참가비를 거둔 수익이 한 400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예산을 쓴 곳은 역시 잼버리 조직위원회거든요. 여기서 조직위원회요? 네, 네. 870억 원을 썼고 네. 이게 총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돈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거에다 쓰는 것보다 조직위원회 운영비를 많이 썼다. 네, 근데 뭐 이해는 돼요. 이게 적절하게 쓰였으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폭염이나 뭐 벌레 잡는 아하. 대책, 방역 대책에 쓰였으면 문제가 안 아하. 되는데 네. 요 돈들이 좀 제대로 쓰였느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원국 초청비 같은 게 여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잼버리를 유치하면서 약속한 공약이 우리나라에 와주면은 참가국당 10명한테 항공료를 대주겠다. 네. 이런 게 지금 제일 큰 액수로 잡혀 있거든요. 45억 원 정도. 뭐 공약이니까 뭐. 네, 뭐 이거야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설비 항목에서도 봐도 뭐 화장실이나 샤워장 급수대 설치에 119억 원을 썼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쓰여 있느냐가 아하.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예산 중에서 우리 논란이 됐던 폭염이나 그다음에 그 벌레 잡는 방역 대책에 너무 적은 돈이 쓰인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왔고 그 똑같이 간척지에서 열렸던 행사가 2015년에 일본 야마구치현 잼버리 예산인데 네. 이게 38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 이거보다 3배가 넘는 돈을 지금 네. 쓰고도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에 나오는 크루즈 여행을 갔네. 잼버리나 상관없는 네. 나라에서 관광 다녔네. 뭐 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조직이 운영비 많이 썼다고. 자, 그런데 권평론가. 네. 이게 1117억이요? 이게 끝이 아닌 게 막 네. 처음에 막 덥고 화장실 더럽고 뭐 맞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저 탑차 들어가고 냉방버스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제 태풍 때문에 중단하고서는 K-팝 콘서트 상암에서 열고 가수들 출연 가수진이 화려해지고 이러면서 네. 추가 비용 들어간다. 맞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 많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지금 뭐 언론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폭염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69억 원 지출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냉방버스라든지 뭐 의료 물자라든지 아니면 또 화장실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청소 인력 투입되는 거, 뭐 100여 명 투입이 됐죠. 이런 거에 대한 예비비 썼고요. 한 69억 원 정도. 그다음에 태풍 왔습니다. 카눈 오다 보니까 참가자 한 3만 7천 명 정도 조기 철수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수송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전세버스 나와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숙박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이게 지금 지자체가 책정한 참가자 1인당 하루 경비로 숙박비 15만 원, 식비 5만 원 책정했거든요. 이거 한 185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0억 이거는 예, 거의 청구서가 계속 돌아올 겁니다. 지금 아직 이게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분명히 이제 청구서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정점은 이제 폐영식이었죠. 이제는 말 그대로 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여기서 이제는 예산 40억 원 잡혀 있다가 10억 원 정도
더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문화 공연이라든지 행사 체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정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청구서가 또 계속적으로 돌아올 거고 예. 아시겠지만은 뭐 BTS 포토카드 있습니다. 요거 이제 8억 원 상당이라고. 8억 원 상당인데 많은 분들이 이거 돈 썼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진 않고요. 이제 하이브가 무상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보고 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10억 원 상당의 캐릭터 상품 이것도 무상 기부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얘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서울 워드컵 경기장 잔디 훼손이에요. 아, 예, 행사를 하면 잔디가 망가지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과거에 이 국가대표 하기에는 그러니까 경기에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잔디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걸 갈아엎었죠. 예, 갈아엎었어요. 예. 10억 원 써서. 근데 이게 이제 망가졌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원상복구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총 하면 310억 원 이상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세금 들어가는 건데 뭐 저 예를 들면 태풍 와가지고 그 긴급 수송 대책하고 들어가는 돈이야 네. 행사의 일환이니까 맞습니다. 네. 뭐 예비비든 뭐든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끝나고 네. 폐영식 이후에 안 돌아가고 전국 다니는 참가자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잼버리 국내 남은 참가자들 추가 관광하는 거 이것도 나라 돈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니 어제 행안부하고 여가부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정부 예산 투입해서 관광 비용을 지원한 바는 없다. 국내에 남아있는 잼버리 대원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에 오기 전에 대원들의 자비로 예약한 유료 프로그램이다. 아 그렇죠. 뭐 이렇게. 네, 그건 팩트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실제 세금 써갖고 관광까지 시켜주지는 않고요. 원래 보통 잼버리 대회가 열리면 네. 그 이외 스케줄에 대해서는 이제 자국에서 알아서 스케줄 짜잖아요. 간 김에 한국 놀다 온다 뭐 이런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근데 저는 이번에 조금 굉장히 좀 의아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잼버리에 참가하신 청소년들 분들이 떼양볕에서 막 계시는 거예요. 네. 텐트 치고. 근데 왜 나무가 없지?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아니 왜 도대체 잼버리를 하는데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하나도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기에 더 모여가지고 벌판에. 그러니까 왜 새남금에 나무가 없나라는 의문점이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하셨을 텐데 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나무가 안 자랐죠? 예, 심었는데. 잘할 수가 없는 곳에다가 야영지를 펼쳤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기존 매립지 대신에 이제는 공유 수면 그러니까 갯벌에다가 부지를 정한 탓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 잼버리 대회를 우리가 후보지를 개최하기 위해서 뭐 그 당시에 2015년도였습니다. 이때 고성군하고 경쟁을 했던 것이 이제 부안군 새만금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새만금 지역이 됐죠. 이때가 2015년도였고요. 17년도 8월에 이제는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네, 그래서 새만금으로. 이제 새만금으로 됐는데 근데 이미 새만금에는 매립한 지 10년이 넘은 땅이 있었어요. 여기에 심으면 나무도 나오고 다 될 텐데 다 그게 이미 다 아니라 염분 빠졌을 테니까 그 땅들은. 그렇죠. 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안정화된 부지가 있는데 여기를 안 하고 이제 앞으로 매립해야 될 갯벌로 이제 정해버린 거예요 위치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는 매립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1,800억 썼어요 거기다가. 네, 거기다가 이제 1,000억 원 이상을 쏟아 부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립이 들어가서 이 매립이 언제나 완공이 됐냐면 작년 12월에나 마무리가 끝났어요. 여기에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6개월 만에 그렇죠. 염분 안 빠졌는데. 네, 바닷물이 있는데 나무 안 자라죠. 거기에다가 뭐 12월에 끝났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설 짓기 시작하죠. 화장실 제대로 됐겠어요? 통신도 안 됐다 그러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땅을 정했을 때가 문제였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갈 내용이기도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여기로 정했냐 이거죠. 이미 다 10년이 넘은 땅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 기자. 네. 원래 모든 대회 하면요 비용 많이 쓰잖아요. 시설 해 평창올림픽 때도 얼마나 많이 써요. 뭐 근데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저 시설들 어떻게 하는 문제 항상 나올 거고. 그런데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잖아요. 뭐 경제 효과가 뭐 추산 얼마다 뭐 이런 얘기들 올림픽이든 저 월드컵에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보니까 당초에 전북도가 잼버리 대회 경제 효과가 6조다 이렇게 예상했다는데 네, 뭐 아직 맞아요. 이걸 따지기는 좀 이른 감은 없지 않지만 어때요? 이 경제적 이득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6조라는 돈이 새만금 간선도로 완공이나 그다음에 공항, 그다음에 부지 이런 거를 했을 때 기반 시설을 조기 구축하는 효과 때문에 6조 원이 나온다 이렇게 어허. 이제 추측을 한 건데. 그걸 통해 가지고 새만금이랑 전북 부안군이 발전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새만금 간선도로는 43km 구간에 여기는 완성이 된 게 맞는데 네. 그 예타 면제 혜택을 받은 공항이 착공도 아직 시작을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밖에 나머지 경제 효과가 뭐 행사 이후에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고 네. 일자리 창출 같은 거였는데 이번에 행사가 파행을 겪으면서 이 효과는 대부분 사라졌다고 봐야 되고요. 오히려 사실 위생 문제나 방역 부실 같은 논란이 마이너스가 네. 될 가능성이
싶죠. 또 잼버리 후에 여기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효과까지 포함됐는데 이것도 네. 오히려 불투명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항은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군산공항 있잖아요 근처에. 네. 근데 아마 전북도에서 이거 새만금 공항 만들어야지 학생들이 이 공항을 통해서 들어온다. 뭐 그렇게 해서 공항을 예타 면제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공항은 착공도 안 하고 네.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 지방 공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네. 그 활조로 해서 고추 말리고 있거든요. 그 기사 있었어요 전에. 지방공항 할머니들이 고집할 때. 네. 근데 이게 지방공사들이 이게 정치 아젠다랑 묶이다 보니까 자꾸 이게 세수가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제이 기자가 얘기했던 그 국가 그 브랜드 있잖아요. 네. 브랜드 가치가 이것 때문에 떨어졌을까, 좀 올라갔을까는 진짜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처음에 이 행사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화장실도 더럽고 시설 안 갖춰 있으니까 야 코리아 정말 엑스포 이렇게 쳤을 텐데 마지막에는 또 K-팝 공연 보고 막 전국으로 관광 다니고 문화 체험하면서 또 좋아졌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4만 명이 각국 돌아가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을지 그래서 진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추적 조사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한국 확실한 좋아요, 거는- 나빠요 이러고. 네, 확실한 거는 위기 극복을 잘한다. 네, 굉장히 잘한다. 그런 거는 이제 아마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기 극복이 중요하긴 한데 위기를 안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고 자 영수증 이제 따져보는 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요거 한번 해보죠. 야, 제 기자. 네. LK99. 이거 대한민국이 저 거의 뭐 아이언맨 만드는 줄 알았어요. 네? 새로운 신물질 저 그 아이언맨 저 뭐죠? 그 마블 시리즈 보면 그 저 새로운 물질 하나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어디지? 그 블랙팬서가 가지고 있는 물질. 네. 그런 거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LK99 이게 꿈의 물질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슬슬 회의론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직은 지켜봐야 될 단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직은. 국내에 초전도 저온학회가 있어요. 여기서 꾸린 검증단이 공개된 자료만 가지고는 초전도체로 보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떠오를 수 있는 네. 특징을 가진 건데 이 영상이 공개된 걸 보면은 한쪽은 떠오른 것 같고 네. 한쪽은 붙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석이라서 오히려 한쪽이 붙은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는 오히려. 상황이에요. 학계에서 사실 계속 회의적이었는데 이 관심이 몰린 이유가 과학은 그렇대요. 한 연구팀이 어떤 걸 발표를 하면 해외 연구팀이 그걸 따라서 검증을 하는 그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중국 연구팀이 한국의 초전도체를 따라 만들어 봤더니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하면서 어허. 관심이 다시 쏠렸던 거거든요. 네. 물론 이 중국의 연구에 대해서 또 미국이나 인도 학계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회의론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다음 주쯤에 그 한국 초전도 저온학회가 이 LK99의 재료인 황산납을 확보를 해가지고 샘플을 만들고 있고 그걸로 이제 정식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한 2주쯤 뒤에는 그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거 만약에 맞아 이게 상온 초전도체가 상용화됐어. 그럼 대박 나는 겁니까 우리나라? 대박이죠. 오. 왜냐하면은 이게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MRI 우리 찍으러 네. 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초전도 전선 같은 곳에서도 활용이 되면은 이게 냉각을 시키지 않고도 그 성질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아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은 가장 먼저 아는 데가 주식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하다못해 정치인들도 잘 될지 안 될지 관련주 주가 등락을 보면 알 수 네, 네. 있다고 할 정도로 주식 시장에 정보에 제일 민감하고 빠른데 네. 이거 제2의 에코프로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저 LK99 관련 주식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네. 올라갔다가 쫙 빠졌죠. 그렇죠. 이게 테마주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수급 몰렸다가 빠지는 건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덕성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보통 3,000원대였어요. 그러다가 11,9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7,800원 정도. 그러니까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죠. 서남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최고 올랐을 때가 12,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6,200원대. 반토막 났네. 그게 반토막 나고요. 대정화금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남하고 대정화금 아예 공시까지 했어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다.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아니면 파워로직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오른 이유가 되게 재밌는 게 퀀텀 에너지 요번에 이제는 발표했던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지분을
지분을 9.3% 가지고 있는 LNS 벤처 캐피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분을 간접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테마로 묶여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한번 먹고 나오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다들 물어보면 그래요. 단타 치고 나온다? 네, 지금 분위기가 무슨 뭐 어떤 전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먹고 나오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뭐 된다 이런 어떤 잘못된 이제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제가 경험상 봤을 때 대부분 실패하십니다. 이게 맞아요. 이럴 때 분위기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내 실력인 줄 알아요. 대부분. 정말로. 맞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맞아요. 자기 실력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비슷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또 이제 수급 따라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돈 다 맞아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포모예요, 포모. 그러니까 나만 뒤떨어지면 불안한 심리 때문에 수급이 쫓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주식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점에 내 계좌에 플러스가 안 돼 본 플러스가 항상 돼 있어.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맞아요. 내가 주머니에 현금화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문제들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제 기자한테는 다른 주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야, 이거 중국이 얼마 전에 지난 주말인가요? 자국민 해외여행 단체 여행을 사실상 정명 허용한다. 그래가지고 유커들이 몰려온다. 뭐 제주도에 도착하는 크루즈가 뭐 내년 3월까지 53척이라나? 네. 그러면은 사드 보복 이후에 6년 만에 한국행 단체 관광 풀어준 거잖아요. 네, 네. 야, 이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명동이나 제주도 중국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명동에 되게 자주 갔었어요. 아, 예전에도? 중국인들이 빠져서 뭐 네. 임대료가 떨어진다 네, 하러 맞아요. 갔다가 그다음에 최근에도 갔었는데 올해 초에는 사실은 가봤더니 명동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주로 동남아인들이 아직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가 차는 얘기가 소위 말하는 큰손 쓸어가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기 네. 때문에 중국인들이 들어와야지 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실제 많이 하시고요. 요 관련해서 그 여행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제 기대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워낙에 큰 규모이기도 하고 유커가 800만 명이거든요. 연간.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중국인들이. 진짜 많다. 네, 많은 데다가 돈도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 기대는 높아진 상황은 맞습니다. 제주도도 그렇죠,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곳이 지금 제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루즈선이 바로 기항을 신청을 해서 이게 뭐 내년 후반기까지 마감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코로나 때 특수를 누려서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코로나 풀리면서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니까 올 휴가철인데도 제주도 한가하다 뭐 이런 저 기사를 봤는데 네. 이제 중국인 유커들이 몰려오면 제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뭐 이 얘기구나. 자, 근데 네. 공평론가 내가 진짜 궁금한 게 네. 죽어도 안 풀어줬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네.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갑자기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네. 왜?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뚝심이 좀 통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어허. 결론적으로 본다고.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중국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네. 중국 경제가 거의 급강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기사도 아침에 많이 났어요. 네, 완전 네. 디플레이션 상태로 지금 빠져들고 있거든요. 뭐 수렁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중국 경제 피크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 찍고 이제 하강을 계속 하강하고 있다 보고 있는 게 부동산 대표적인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고. 네, 비구이 위안 같은 이제 컨트리 가든이라고 얘기하는데 5위 부동산 업체인데 거의 뭐 디폴트 상태로 빠져들고 있고 무엇보다 중국 GDP 25%가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안 일어나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냐라고 본다 그러면 소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써요. 지금 뭐 정치적 이슈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말 그대로 봉쇄 정책 때문에 돈을 안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중국 경제가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아마 봤을 때 공산당이 봤을 때 생각했겠죠. 돈 쓰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과거로 회귀거든요.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단체 단관계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쓰는 분위기를 이제 연출해야 되거든요. 정말 생뚱맞잖아요. 그 전까지 우리가 그렇게 구애를 해도 안 풀어주던 한한령을 갑자기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했던 이제 뚝심 있는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풀어졌던 부분. 그래서 저는 휩쓸리지 않고 뭐 정말로 이제 뚝심 잘 갖고 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한한령이 풀렸고 네.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 들어올 거고 뭐 경제 활성화 이제 특히 이제는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비주 중심으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얘기 좀 해보죠. 사실 집 살 때 주택담보대출 없이 집 사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네. 현실상. 네. 그런데
은행에서 지금 50년 만기도 나왔어요? 네, 맞아요. 원래는 최대 만기가 3, 40년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이게 출시가 됐고요.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시 한 달 만에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은행에서는 전체 주담대 금액 중에 절반이 50년 만기를 팔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50년 만기로 하면 아무래도 나눠지는 N이 줄어드니까 이 한 달씩 원리금 갚아야 되는 액수가 줄어드는 건 맞는데 네. 야 근데 만약에 40살 때쯤 이거 해서 집 사시면은 90에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 평생 다 못 갚을 수도 있는 건데 50년 만기면. 근데요. 네. 어쨌든 50년 만기든 30년 만기든 간에 주택담보로 이제 늘어나면 전체적인 가계빚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권평론가 지금 네. 괜찮아요 가계부채? 안 좋죠. 지금 뭐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103%니까 굉장히 가계부채가 높은 상태인데 일단 50년 만기가 왜 나왔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DSR 규제 때문에 그런 거죠. 만기가 길어지니까 원리금이 이제는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만기가 길어지니까 이자 소득이 높아져요. 그만큼 이자를 수요자 입장에서 더 내게 되잖아요. 네.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아지죠. 항상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은행은 지지 않는다. 은행은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좋은 거야. 50년 만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웃긴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만기인데 지금 60대 후반도 받아가거든요. 그럼 110이야. 그럼 대를 이어서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는 보통 50년 만기까지 안 가죠. 대부분 이제 중간에 이제 갚곤 하는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연령 제한을 두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34세 이하가 만 받도록 지금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또 이것도 역차별한 얘기가 또 나오죠. 만 34세 이하 돌아가시기 전에 갚을 수 있는 분들만 다 밖에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지금 신규만 되는 거예요? 30년 만기에서 50년 만기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나이 제한을 통과하셔야 된다. 그렇죠. 이제 대환대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규로 하시는 분들만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 지금 만 34세 이하가 좀 유력해 보인다. 아라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 기자 1분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주담대 금리 지금 최근 오른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벌써 4%에서 높은 거는 7%까지 넘어선 것도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상황에도 대출 수요가 많다는 게 좀 주목할 부분이고. 또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 거래량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랑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같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어서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있다는데 우리 그거 언제죠? 금통위? 금통위 같은 경우에 이제 8월달. 8월이요? 8월 24일. 어떨 거로 보세요? 10초. 제가 봤을 때는 금리 동결이죠, 당연히. 동결이에요? 동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이 코너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경제 끌어올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SBS의 제이원 기자,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